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에크로벳 10 제8회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 포트폴리오 기능에 대해서 4가지 파트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저에 대한 인사를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LNS 정보기술의 어도비 SE 고은미라고 합니다. 제 첫 강의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처음이라 좀 무척이나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부족한 게 많지만 이번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Q&A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 어도비 AC이신 LNS 정보기술의 이경희 차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실 주제는 에크로벳 X로 경쟁력 있는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일단 에크로벳 10의 포트폴리오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크로벳 10의 포트폴리오 기능은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의 파일들을 하나의 문서, 즉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령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여러 가지 파일을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을 때 PDF 파일을 이제 정리된 바인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쓰이는데요. 여러 포맷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는 물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심지어는 이미지나 동영상까지도 하나의 파일로 묶어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의 파일을 교환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더욱 감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에크로벳 X의 PDF 포트폴리오 기능은 새로운 레이아웃, 시각 테마 및 컬러 팔레트를 제공하여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늘의 아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포트폴리오의 화면 구성, 기본 화면 구성, 즉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포맷들의 파일들을 삽입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편집 기능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첫째로 포트폴리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화면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적인 툴이고 중간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각 구성 요소 파일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단에는 탐색키가 있고요. 내비게이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는 사용자 정의로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레이아웃 창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PDF 파일 안에 하나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PDF를 열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파일들이 JPG 형식으로 프리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의 상단에는 To Trace Information 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나타내는 배너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단에 회사의 로고라든지 그림 파일을 삽입하고 싶다 하시면 그것 또한 가능한데요. 여기 왼쪽에 To Trace라는 이런 그림 파일이 있는 부분에 로고 같은 것을 이제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을 보시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섹션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면 PDF 파일을 비롯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PDF를 제외한 다른 형식의 파일 포맷들도 보이고요. 그 외에 하단에 이렇게 폴더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폴더 자체를 포트폴리오에 삽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단에 플래시 미디어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폴더를 클릭하면 PDF 파일을 비롯하여 FOV 플래시 파일 또는 SWF 파일 형식도 보이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이런 동영상 재생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각각 프리뷰도 할 수 있고요. 돌아가고 싶으면 헤딩 파일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죠. 네, 기본 파일을 보려면 왜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처럼 이제 손쉽게 더블 클릭하시면 간단히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nda.pdf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것은 이제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인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글자 선택이 안 되시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JPG, 즉 그림 파일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프리뷰는 항상 JPG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PDF로 열고 싶으시면 이제 오른쪽 코너를 보시면 파일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프리뷰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제 문서 위에 올리면 하단에 페이지 정보라든지 별도의 툴이 보입니다. 첫 번째 모양에는 이런 다운로드 화살표, 곧 파일 추출이라는 기능으로 이 파일을 별도로 다운받고 싶다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아까 파일 열기처럼 따로 여셔서 다른 이름 저장으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뭐 크게 없고요. 그 옆에 I라는 글자가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표시는 인포메이션 파일 정보라는 버튼인데요. 그걸 누르시면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생성 날짜, 파일의 사이즈, 설명 등 이런 그 파일의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 엑셀 파일은 프리뷰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엑셀 표시만 되어 있는데요. 파일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파일 열기로 MS 엑셀과 연동되어 열리게 되는데요. 식으로 경고가 뜹니다. 이런 경고 알림이 뜨면 여기서 그냥 파일 열기를 하시면 엑셀과 연동하여 이렇게 그대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파일 세부 사항을 한 번에 보고 싶으시면 이제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파일 형식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인포메이션 파일 정보처럼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설명들이 다 뜨는데요. 여기서 네임 탭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알파벳 정렬이 되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다른 탭을 누르셔도 이런 식으로 알파벳 정렬로 솔트가 다 가능하고요. 다시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시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페이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이제 7개 인스턴스가 있는 하나의 문서 발견이라고 뜹니다.
이 tt라고 시작되는 파일에서 payroll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는데요. 네, 여기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payroll이라는 단어가 있는 PDF로 바로 선택되어져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검색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런 형식의 PD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에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은 무척 간단한데요. 웰컴 페이지 상에서 PDF 만들기나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한 파일 탭으로 들어가셔서 만들기에서 여러 파일을 단일 PDF 파일로 결합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있는 PDF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셔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일에 만들기에 PDF 포트폴리오를 해보겠습니다. 네,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에서 레이아웃 선택을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으로선 아무 레이아웃이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프리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격자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전체 선택을 해서 이제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파일이냐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단축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PDF 포트폴리오 파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p3 파일도 있고요. FLV나 SWF 형식의 동영상도 보이고요. 엑셀, 그림 파일, 워드 파일 다 넣어 보았는데 이렇게 하나의 PDF 파일 안에 다양한 포맷의 파일이 들어간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기능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한데요. 이제 오른쪽 패널에 콘텐츠 추가로 파일 추가나 폴더, 웹 콘텐츠 추가 다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 안에 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 생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폴더 안으로 파일이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변경과 시각적 테마 변경, 색상 팔레트, 배경색 지정, 그곳까지도 모두 변경할 수 있는 패널들이 정렬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 레이아웃 패널을 보시면 패널 중에 하나인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무 레이아웃이나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이아웃 변경은 무척이나 쉽거든요. 이제 격자 레이아웃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선형 형식을 보시면 이것 또한 정렬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되어 있는 파일이 인터랙티브하게 프리뷰가 되어서 격자 레이아웃보다는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이죠. 다음 자유 형식 레이아웃을 보시면 사진들이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는 말 그대로 자유스러운 레이아웃이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요. 클릭 스루에서는 조금은 밋밋하지만 이런 깔끔한 아래에는 내비게이션, 상에는 배너도 넣을 수 있는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에크롭의 포트폴리오 화면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형에서는 모던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파일을 선택할 때마다 웨이브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보이는 테마 변경도 시각적 테마에서 패널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봄의 느낌이 나고 싶을 때 시각적 테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 테마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스 빌더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언제나 에크롬의 이 세미나 한 다음날 금요일에는 플래시 빌더 강좌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배우시면 이런 방법들 또한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은 오른쪽 레이아웃 패널에서 가능하고요. 사용자 정의 레이아웃 활용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패널 중에서 파일 추가, 폴더 추가, 웹 콘텐츠 추가, 폴더 만들기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패널은 무엇일까요? 네, 5글자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 050-7794-8593번으로 정답과 본인 이름을 보내주세요. 당첨되시는 분께는 영화 티켓 2인 기프트콘을 선착순 5분께 드리니까요.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취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편집하기입니다.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에서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위에 배너나 로고도 넣고 싶고 이럴 때 편집을 해야 하는데요. 머릿말 추가로 이런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제 PDF 포트폴리오에 머릿말을 추가하면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에서 항상 머릿말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제목, 작성자 로고 등을 추가하여 파일 정보를 명확하게 하고 통일된 디자인과 함께 일관된 브랜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 상에서 머릿말을 추가해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패널 창에 배경 밑에 보시면 머릿말 속성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릿말 속성이라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헤드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머릿말 속성이라고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머릿말 속성 패널에 템플릿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텍스트만 넣으셔도 되고요. 단순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만 넣으셔도 되고 또는 텍스트 및 이미지에 동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및 이미지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하시면 두 개의 섹션이 나뉘죠. 머릿말 부분에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패널이 이미지 속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해서 저는 저희 회사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한 이미지가 배치가 되었고요. 필요에 따라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위치나 크기 또한 조절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또 우측에 텍스트를 삽입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필드 클릭하셔서 저는 LNS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가능하고요. 글씨가 너무 작다 싶으시면 속성에서 글씨 크기 또한 이렇게 변경 가능하고요. 글꼴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세부사항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세부사항 패널을 누르시면 각 파일에 설명을 추가하거나 표시되는 항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파일의 설명, 파일 크기와 같은 속성을 참조하여 파일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파일들을 세부사항들을 제각각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 분류 부분에 저는 가수라고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가수는 버스커죠. 설명 부분에는 슈스 3에서 버스커가 부른 동경 소녀라고 설명해 놓겠습니다. 이제 우측 패널에 표시한 열을 보시면 필요에 따라 파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든 날짜라든지 태그, 압축 크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한 파일의 순서를 드래그 드랍해서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하시고 레이아웃 설정에서 제가 아까 바꾼 버스커 이거 그래서 인포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스커라고 바뀌어 있고요. 설명 슈스 3에서 버스커가 부른 동경 소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활용하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편집을 해보셨으니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에크롭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첫째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3D 설계 동영상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활용을 하는데 파일 용량이 줄어들다 보니 효율성에서 좋고요. 디자인 계열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관리도 가능하고요. 웹사이트 상에서 즐겨 찾는 사이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마케팅 쪽에서는 홍보 마케팅용으로 회사 CI나 회사 개요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묶어서 이렇게 함께 넣어서 하나의 파일로 홍보 파일로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환자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효율성 있게 관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 제안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취업하시는 분들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이력서를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 돋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지껏 제작해오거나 만든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여 보관하거나 이제 미리 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용으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도 하나의 파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 파일 또한 포트폴리오 안에 폴더로 보관 가능한 것은 앞서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활용에는 병원 자료인데요. 환자 진료 기록을 이제 개개인으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다른 활용법으로도 쓰실 곳은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만 있으시다면 여러 분야에서 다르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것은 보험 설계 제안용 포트폴리오로 제작된 파일이고요. 이제 이런 제안서를 포트폴리오 기능을 활용하여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용으로도
쓰실 수 있는데요. 상품에 관련하여 이제 제안하거나 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서들을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강점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한 곳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한 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PPT 파일에서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을 따로 열어야 하지만 이제 에크로벳은 한 곳에서 오픈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테마를 직접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저희 회사 LNS의 로고와 파일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꿔보았고요. 구 에크로벳 버전에서는 이렇게 레이아웃 자체를 바꿀 때 개발자의 힘을 빌려 이제 코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X 버전부터는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킨 제작을 하시는 건데요. 약간은 일러스트레이터 스킬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쉬우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여시고요. 아트보드의 사이즈는 1280 픽셀, 가로 1024 픽셀로 해줍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서는 이제 RGB로 설정을 하시고 72 PPI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렉탱글 툴에 사용해서 드래그 하시고 넣고 싶은 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채워줍니다.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넣었고요. 거기에 이제 로고도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저는 에크로벳 X라고 좀 촌스럽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그룹화 하신 뒤에 심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심볼 등록은 심볼 패널에서 이렇게 새롭게 심볼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름을 내부 백그라운드라고 하시고 OK를 눌러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헤드바를 넣어야 하는데요. 헤드바는 이제 상단에 있는 헤드바고요. 크기는 세로 100픽셀이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뒤로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저는 조금 칙칙한 노란색으로 투명도를 조절해서 넣어줬고요. 에크로벳 X라는 로고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 선택해서 그룹화 해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신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헤더 백그라운드라고 하고요. 를 눌러 신부 등록을 마친 뒤에 이제 미니 내비게이터를 넣어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에크로벳 하단에 위치한 거죠. 가로는 1280으로 픽셀로 갖게 해주시고 높이는 185 픽셀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투명도를 약간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심볼 등록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름은 미니 내부 백그라운드라고 해줍니다. OK를 눌러서 심볼 등록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썸네일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제 파일을 클릭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저는 3개의 박스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각각 다 색깔을 다르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투명도도 다르게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따로 심볼 등록을 해주는데요. 심볼 등록은 각각 내부 카드, 첫 번째 상자는 내부 카드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Enable Guides for 9 Slice Scaling 옵션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랩카드 오버라고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날 모양이겠죠? 이것 또한 9 슬라이스 스케일링 해주시고요. 랩카드 셀렉티드라고 마지막 상자도 심볼 등록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9 슬라이스 스케일링 체크해 주시고요. 이 심볼 이름 설정은 마우스 액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마우스로 올렸을 때 또는 놓았을 때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Enable Guides for 9 Slice Scaling 체크를 하신 뒤 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슬라이스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상자 끝에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카드가 자동으로 사이즈라든지 모양을 끝선에 이제 보여질 때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각각 다 다른 상자에도 적용을 해주세요. 이 식으로 끝선에 맞춰줬고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디스플레이 상단에 위치할 타이틀 바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높이는 54 픽셀을 넘지 않게 합니다. 저는 투명도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볼 등록을 해서 이름은 카드 타이틀 바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것 또한 9 슬라이스 스케일링 체크해 주시고요. 놓인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아트보드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트보드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클릭할 때 프레임이 될 내비게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처음 열었을 때 보일 미니 내부 카드가 되겠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달라지게 할 미니 내부 카드 오버, 그리고 파일이 선택되었을 때 달라질 미니 내부 카드 셀렉티드, 이렇게 상자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고요. 이전에 만드신 방법하고 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식으로 크기는 상관없고요. 이것 또한 이제 9 슬라이스 스케일링으로 체크를 해서 심볼 등록을 할 겁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제 나중에 참고하실 웹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 다르게 한 뒤 각각 그룹화 하셔도 되고요. 각각의 상자를 아예 다른 색깔로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아이디어의 활용법의 차이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톡톡 튀는 남다른 레이아웃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상자 색깔 변경을 다 마쳤고요. 여기서 이제 심볼 등록을 그룹화를 각각 해서 할 겁니다. 정렬까지 끝냈고요. 다음은 버튼을 만들어 주시는데 버튼을 이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이제 화살표 버튼들은 이제 페이지를 열었을 때 디스플레이 될 화살표 버튼인데요. 아직 심볼 등록을 안 마쳤네요. 식으로 심볼 등록까지 마친 후에 이제 화살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로 저는 만들었고요. 불러드렸습니다. 4개를 만들었는데요.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들은 이제 페이지를 열었을 때 디스플레이 될 화살표 버튼들이고요. 이제 아래에 위치한 화살표 버튼들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뀔 버튼들입니다. 여기서 색깔을 다르게 해주면 더 이제 비주얼적으로 더 이쁘겠죠. 상위에 위치한 버튼들의 프리비우스 버튼 그리고 넥스트 버튼으로 각각 이름을 붙여
신분 등록을 해줄 겁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들은 이제 previous 버튼 over 그리고 next 버튼 over라고 각각 신분 등록을 해줄 거고요. 사이즈는 세로 가로 50픽셀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각각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위치할 버튼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트보드 위에 아무 곳에 놓아도 위치는 상관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하시다 보면 또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30분도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네, 이 방법은 이제 정말 남들과 차별할 수 있는 이런 에크로벳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버튼 등록은 다 마쳤고요. 이번에 다른 버튼들도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를 가로, 세로 30픽셀이 넘지 않게 각각 2개를 만들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있는 기존의 레이아웃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이제 동그라미 버튼 2개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랑 내렸을 때 버튼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올렸을 때는 아이콘 백그라운드 오버가 되어야 하고 이제 내렸을 때는 이름이 아이콘 백그라운드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안에 들어갈 내용물, 즉 이제 뭐 인포메이션 부분의 I라든지 이런 쓰레기통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심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텍스트로 I를 쳐서 아웃라인을 딴 상태로 따로 심볼 패널에서 심볼 등록을 하겠습니다. 인포 아이콘이라고 심볼 등록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만들어야 할 버튼은 Extract 파일 추측 아이콘과 지우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다운로드 받는 듯한 그런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는 이것을 이제 파일 추측 아이콘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X자가 있는 딜리트 아이콘이고요. 지우개 아이콘이겠죠? 이제 각각 심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아이콘이라고 해주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일 인포메이션 창을 닫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이제 앞에 아이콘과는 비슷한 모습을 띄우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안에 X자와 그룹하여 버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버튼 크기는 가로, 세로 30픽셀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심볼도 각각 클로즈 버튼과 클로즈 버튼 오버라고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끝에 오버라고 붙는 것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른 모양의 버튼이 나타나겠죠. 이 파일을 그대로 AI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플래시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새 플래시 파일로 엽니다. 여기서 스테이지 사이즈는 앞트보다 같은 사이즈인 가로 1280, 세로 1024가 되어야겠죠? 아까 저장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파일 패널에서 임포트 to stage를 선택하여서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아까 심볼 등록한 것들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밑에 싱글 비트맵 이미지로 임포트 체크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임포트가 다 되었으면 파일 퍼블리시 세팅으로 가셔서 플래시 swf 파일로 퍼블리시를 할 건데요. 이름 설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퍼블리시 하고 퍼블리시를 하겠습니다. 에크로벳 X에서 레이아웃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패널에서 클릭스루 양식을 선택한 뒤에 사용자 정의 레이아웃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정의 테마 버튼을 눌러서요. 아까 퍼블리시한 swf 파일을 불러드렸는데요. 제가 만든 에크로벳 X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직접 실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가시면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커스텀 브랜딩 에크로벳 X 라고 치시면 이제 제일 먼저 뜨는 웹사이트에 이 방법과 함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심볼 등록할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 이름들이 리스트에 설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어라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비교적 쉽게 나와 있으니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파일을 확인하고 설명, 파일 크기와 같은 속성을 참조하여 파일을 정렬할 수 있는 패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서 제가 힌트는 못 드리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본인 이름을 타이핑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번호는 050-7794-8593번입니다. 정답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정답은 세부사항 패널이고요. 네.
예,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